변호사님, 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이제 원상복구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약서, 뭐 특약, 판례에 따라서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한번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주로 상가인데요. 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원상 복구를 할 때 임차인이 남긴 시설물의 대가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건데,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고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네. 이 두 개가 방향성은 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지, 판례상 조건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제 여지없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네. 해야 합니다. 흔히 줄여서 원복이라고도 하는데, 원상복구의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중에서 세부 쟁점 한 개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그 임차인이 개량한 시설물의 대가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냐. 여기서 핵심은 개량이에요. 개량이란 거는 가치를 올렸다는 거거든요. 네. 가치를 내렸거나 가치가 그대로라면 돈을 요구할 수 없겠죠. 근데 나갈 때 가치를 올렸다면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법률상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두 개가 취지는 같은데 방향은 좀 다르거든요. 내용도 다르고. 네.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뭐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민법 646조에 있고요. 임차인이 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물건을 부속시켰거나 이럴 때는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매수 청구라는 거는 내가 붙인 물건을 임대인한테 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비용으로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나갈 때는 그 증가시킨 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민법 626조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일종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유익비를 지출해서 가치의 증가가 분명하다면 임차인이 지출했던 비용이나 증가한 가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임대인이 상환하는 거거든요.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의 차이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자체를 사는 거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냥 돈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민법 조문까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를 보니까 두 가지가 나뉘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부속물이고 어떤 게 유익비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나누는 기준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 부속물 자체를 매수하는 거니까 사는 거고요. 네. 물건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유익비의 빗자가 돈이잖아요. 네. 그 돈을 상환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는 물건을 사는 거고 하나는 돈을 상환하는 건데, 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어떤 거는 물건을 사고 어떤 거는 돈으로 갚아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는 이제 물건이고 네네. 하나는 돈이고. 네. 글쎄요, 이게 왜 부속물이 물건이고 부합물이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부속과 부합의 뭐 개념 자체가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부속물을 매수하고 유익비는 상환하잖아요. 네. 매수라는 건 물건을 사는 거고 상환이라는 건 돈을 갚는 거잖아요. 네.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부속물이고 하나는 부합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속과 부합은 어떤 그 본체 물건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긴 한데, 부속은 그거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고요. 부합이라는 건 기존의 물건에 그냥 붙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속물이라는 거는 기존의 본체 물건하고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매매가 가능한 거니까 부속물 매수가 가능한 거고, 부합이라는 건 애초에 독립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으로만 받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차이를 변호사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렇게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건물에 예를 들어 에어컨을 부착했다거나 냉장고를 부착했다. 여기서 부착한 거는 완전히 그냥 가구로 놓은 거하고 다르게 부착한 거예요. 상가에다 부착한 거. 부착한 거는 이제 부속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뗄 수 있고, 그 냉장고와 에어컨이 지금 붙어있긴 하지만 독립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뭐 벽지라든지 장판이랑 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칼로 잘라서 뗄 수는 있는데 떼면은 전체적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뗄 수 있으나 떼면은 경제적 가치가 너무 훼손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본체 소유권이 흡수된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부합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따로 떼내서 독립된 거래가 가능하면 부속물이고 떼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하면 이제 부합물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원래는 부속물로 해석되는데 신축 아파트의 그 빌트인 가전 가구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전 가구가 완전히 부합물처럼 딱 끼워져 있거든요. 네. 그거는 벽지, 타일, 장판 이거 비슷한 개념이 돼버렸어요. 떼면 그 구조체가 망가지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부합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린 바도 있고요. 빌트인이 요즘에는 굉장히 흔해졌는데 이게 또 헷갈릴 수 헷갈리는 그런 있어요. 개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부속물과 부합물은 어쨌든 빌트인을 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장판, 바닥, 벽지 이런 건 딱 봐도 부합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이제 돈으로 상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이 독립된 가구가 붙어있다 하면 부속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항상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네.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 가치가 올라야 돼요. 여기서 객관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예컨대 뭐 인테리어 업종에서 다른 인테리어 업종에만 필요하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음식점에만 필요하거나 이런 건 주관적이잖아요. 모든 업종 상관없이 그 시설물 자체가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범용할 수 있는 부속물들 네. 이럴 때만 이제 매수 청구를 하거나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은 좀 사전에 임대인분들이 건물 관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네. 특약사항에 유익비 포기를 적어 놓거든요. 이 포기 특약이 있으면 안 돼요. 애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올라갔고 애초에 상가임대차 계약상 유익비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